자, 299페이지 가등기를 봅니다. 가등기. 자, 등기법이 전체 12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죠. 등기법이 12문항이 출제되는데 가등기가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부분이고요. 공부하실 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가등기 쪽이. 근데 뭐 그 조금만 정리를 하고 반복 학습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민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잘 여러분이 컨트롤 잘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그렇게 막 못할 정도로 막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등기법에 지금 3분의 2 정도를 이제 했는데요. 앞에서 쭉 오시면서 기출문제 제가 빠르게 풀어드렸지만 기출문제를 풀어드렸을 겁니다. 28회 때 이런 형태로서 출제가 됐었다. 그죠? 지금까지 문항수는 제가 쉬어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4장 중반까지 왔을 때 이 기출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거와 별반 다르지 않게 시험에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를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보시면 지적도 그렇고 등기도 그렇고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업을 빠지지 마시고 순서대로 차근차근 들으셔야 돼요. 여기 들었다 저기 들었다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요. 순서대로 강의를 들으셔야 또 강의 내용들이 서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자,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정의부터 먼저 딱 기억을 하세요. 이 부동산의 물권, 부동산의 물권 및 임차권, 부동산의 물권 및 임차권에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변동을 목적으로 해서 변동을 목적으로 청구권을 보전하고 청구권을 보전을 하고 본등기 시에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등기를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가등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등기. 그래서 목적에 보면 나와 있죠. 가등기는 부동산의 물권 및 마지막에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한다. 여기서 이제 청구권인데요. 이 청구권은 공동신청인 경우에만 존재하죠. 야, 등기 내놔. 등기 내놔. 공동신청에만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설정 등기라든지 이전 등기라든지 그 다음에 변경 등기라든지 소멸이니까 말소가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 어떤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가등기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이라든지 처분 제한의 등기는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등기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즉 보존은 단 하나밖에 없잖아. 소유권 보존의 가등기는 안 된다 이겁니다. 가압류의 가등기, 가처분의 가등기, 압류의 가등기, 경매의 가등기 이런 것들은 뭐가 존재하잖아요?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청구권이 시기부와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가능하다 이겁니다. 시기부와 정지조건부에만 가능해요. 이 청구권이 종기부라든지 그 다음에 해제조건부의 경우는 가등기를 붙일 수가 없다. 어차피 소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법에서 조건과 기한을 공부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민법에서 조건과 기한을 공부하시는데 이러한 조건과 기한에도 뭐를 붙일 수 있다? 가등기를 붙일 수 있더라 이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가등기의 가부라고, 가등기의 가부. 자, 이 청구권이요. 가등기는 이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만,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만 이 가등기를 붙일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은요. 매매를 하게 되면 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등기 내놔를 할 수 있어요. 등기 내놔. 그죠? 등기 내놔. 요게 바로 이제 청구권이 바로 뭐냐면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가등기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민법에 보시면 우리가 물권법에 딱 첫 번째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죠. 이 물권적 청구권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인무효. 원인무효라든지 취소라든지 해제. 원인무효라든지 취소라든지 해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보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권적 청구권은. 그 다음에 보존의 가등기 2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 가등기를 할 수 있느냐, 가등기를 할 수 있느냐, 가등기를 할 수 없느냐는 거의 대부분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씩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2번에 보시면 보존의 가등기, 청구권이 없으니까 가등기 붙일 수 없고 3번에 처분제한의 가등기 역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등기를 붙일 수 없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3번에 처분제한의 가등기 뭐라고 써있어요? 처분제한의 등기는 법률 규정에 있는 경우에 인정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처분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따라서 처분제한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고요. 자, 말소등기의 가등기에서는요. 이 말소등기의 가등기는 그 말소등기의 청구권이 무엇이라면 그 말소등기의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면 가등기를 붙일 수 있지만 그 말소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는 가등기를 붙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재 나와 있는 거 보시면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다면 그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에 대하여 근저당권 소멸 청구권이라는 것을 갖는데 이게 바로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이것을 보존하기 위한 무엇을 할 수 있다? 가등기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에 매매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면 당연히 매도인에게 소유권은 복귀가 돼요.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자, 5번에 이제 뭐가 나와요? 가등기에 가등기가 나오죠. 이제 그거 잠깐 보면은요. 자, 2번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비합으로 딱 했습니다.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A에서 B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즉 물권 변동적 효력은 없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얼마든지 부동산을 무엇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도 없다 이겁니다. 그 3번에서 뭐가 가능해요? 3번에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더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C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가등기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가등기가 있고 여기도 가등기가 있어요.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중의 가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중의 가등기도 역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가등기의 가등기를 설명해 드리면
자, 2번에서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가 B 앞으로 경료됐어요. 이 가등기도요, 얼마든지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더라. 이렇게 C 앞으로. 이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이전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등기성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C도 이전 등기에 대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 이전 등기에 대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에 또 뭐를 할 수 있어요? 가등기를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등기가 있고 여기도 뭐가 있어요? 가등기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형식을 이런 것을 우리가 가등기에 무엇이란다? 가등기 이렇게 표현하더라 이겁니다. 가등기에 가등기. 오케이. 형식은 뭐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가 써 있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중의 가등기라는 것이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통 한 문제가 출제가 돼. 이 안에서.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꼭 한 번씩 읽어 보셔야 되겠고요. 그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런 게 있어요. 가등기를 이전시킬 수 있죠. 가등기를 이렇게 이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요 가등기를 무엇하는 이전을 가등기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는 가등기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오케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런데 요거랑 꼭 연결할 것이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라는 것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등기를 이전하는 것은 처분행위죠. 그러니까 처분행위를 막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굉장히 두 개. 그래서 이 부분은요. 따라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 등기법 제29조 각하사유죠. 29조 2호에 의해서 제2호에 의해서 무엇이 된다? 각하사유가 되더라 이겁니다. 2호에 의해서 각하사유가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은 여기까지는 이제 처음 나오는 내용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복습의 개념인데 그런 가등기를 이제 신청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이겁니다.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이때 이제 A를 매도인이다 라고 보고요. B를 매수인이다 라고 하면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을 아직 주지 않은 상태예요.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면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할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에 무엇을 한다? 가등기를 딱 붙입니다. 이때 매도인이 무엇이 돼? 얘가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무엇이 된다? 이렇게 권리자가 돼서 어떻게 공동으로 등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가등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단독 신청에서 유일하게 내가 가등기 의무자죠.
요 가등기 의무자에 무엇을 첨부하게 되면 가등기 의무자에 승낙서를 첨부를 하게 되면 이 가등기 권리자 이 B가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가등기를 할 수 있더라. 유일하게요. 물권에서 유일하게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를 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가등기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럼 왜 이 경우에는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며 등기를 할 수 있느냐? 가등기 자체로는 물권 변동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의무자의 승낙서만을 가지고도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전세권 등기에서 예를 들어서 전세권 등기할 때 전세권자고 전세권 설정자라고 하게 되면 둘이 가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전세권 설정자가 야 내가 승낙서 써줄 테니까 네가 가서 해 라고 하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요 가등기 법원에서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발급받아 가지고 이것을 제출하게 되면 가등기 권리자가 어떻게 단독으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B에 나와 있죠. 가등기 명령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 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의 소명이 있을 경우에 이를 주더라 이겁니다. 됐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이의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이의 신청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이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은 이의 신청을 공부하다 보면 4개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법원의 명령의 늦게는 4개가 나온다. 그래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니은에 보면 나와 있죠. 오른쪽 페이지에. 자, 요거 잠깐 다시 한번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기억을 더듬으면 저당권 등기를 신청을 했어요. 이 저당권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이것을 무엇을 했다? 각하 결정을 내렸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신청한 등기 신청인이 등기관이 각하를 하니까 이것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에 기록해달라고 이의 신청을 했더라 이겁니다. 이의 신청을. 그래서 이의 신청은 법원에다 하는 거죠. 등기소를 거쳐서 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각하 결정된 등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시일이 걸리니까 먼저 각하 결정된 등기에 대해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라? 가등기를 하라고 명령을 내린다라고 했었잖아.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딱 그냥 막 튀어나오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가등기를 시일행을 합니다. 시일행을 하는데 그럼 가등기는 어디에다 하느냐? 해당하는 구에 하는 겁니다. 해당 구에 하는 겁니다. 즉 해당 구에 한다는 소리는 갑구에다도 할 수도 있고 을구에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갑구에다 할 수도 있고 을구에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주 등기로도 가능하고 부기 등기로도 가능합니다. 주 등기로도 가능하고 부기 등기로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즉 요걸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 가등기를 해당 구에 할 것이냐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는 결국은 얘랑 관련된 거죠. 본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본등기를 갑구에다 하면 가등기도 어디에다가? 갑구에다가. 본등기를 을구에 하게 되면 가등기도 을구에 한다 이겁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구에 하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는 갑구에 하는 것이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을구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의 가등기도 을구에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 등기로 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는 주 등기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세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이기 때문에 전세권 이전의 가등기는 부기 등기로 간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여백을 뒀어요. 근데 지금은 여백 규정이 삭제가 됐죠. 왜? 지금은 전산 등급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백 조절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여백을 두지 않는다. 근데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실행을 하게 되면 무엇을 줄까요? 실행을 하게 되면 등기필 정보를 무엇한다? 작성을 한다 안 한다? 작성을 하더라 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자, 등기필 정보는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할 때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해가지고 이전이라든지 설정에는 가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뭐를 해준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준다. 가등기 하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요. 그렇게 가등기를 했어. 가등기를 했으면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가등기를 했을 땐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이제 설명해 드렸어요. 순위를 보존하고 청구권을 보존하는 효력만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1, 2번. 그러니까 실제법상의 효력은 없어요. 즉 그래서 물권 변동적 효력이 없고요. 얼마든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도 없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에 뭐라고 쓰였어요? 권리에 관한 실제법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물권 변동적 효력, 처분을 제한 효력. 더 중요한 것은 가등기 자체로는 추정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즉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본등기를 해야 될 어떤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보지 않는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에요. 추정력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02페이지 가등기 이전. 거기서 여기랑 여기 설명. 자, 가등기는 얼마든지 이 가등기상의 이 권리를 얼마든지 무엇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가등기 이전 등기는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이전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고, 또한 이 C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이전 등기에 대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붙일 수 있더라 이겁니다. 부기등기가 하는 거고요. 이해하셨죠? 그게 1번, 2번에 같이 설명을 한 내용이다 이겁니다. 3번은 뭐냐면 이렇게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어요?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는 무엇이 가능하다? 가처분 등기도 가압류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것도 형식은 뭐라? 부기등기 형식으로 간다 이겁니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또 가등기 이전 가능하고요. 가등기 이전의 가등기도 가능하고 가등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보충학습의 마지막 줄 한번 볼게요. 따라서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가부해가지고요. 된다라는 거죠. 읽어보세요.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요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가능하지만 같이 연결해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가등기 말소 나오죠. 이 가등기를 말소하는 거, 얼마 전에 재작년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가등기 말소는 원칙적으로 둘이 가서 공동으로 가등기를 말소하도록 되어 있더라. 대부분 그 등기 자체가 그 신청이 바로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건 이쪽 부분이에요.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거. 그 누가 말소하는 거냐면은 가등기 명의. 인감할 때도 설명해드렸죠. 이 가등기 명의는요, 언제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가등기 명의인 예 B죠, B. 이 가등기 명의인 예 B는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무엇할 수 있다?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 대신에 여기서 이 가등기 명의는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데, 가등기를 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 있죠? 가등기를 하고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감할 때 설명해 드렸듯이 그 말소의 대상인 권리가 무엇이라면 소유권이라면 뭐도 첨부한다? 인감도 함께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가등기 명의는 언제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 명의인의 뭐를 첨부하면 승낙서를 첨부를 하게 되면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더라. 이해하셨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것은 가등기다. 가등기. 그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나머지 3번, 4번은 나중에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다 이겁니다. 가등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해요? 본등기를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을 하는 거? 본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의의를 이제 보시면은요. 의의를 보시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면 가등기를 한 후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이 구비가 되면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본등기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앞으로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딱 격려된 상태예요. 비앞으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 격려된 상태에서 A가 가등기 의무자고 B가 가등기 권리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무슨 등기를 해? 이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때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된다 이겁니다. 자, 저 앞에서요. 가등기를 해도 얼마든지 부동산을 무엇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가등기를 하고 나서 등기 넘어왔죠? 얘는 본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반드시 여기서는 소유권에 대해서는요. 가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무엇이 돼야 된다? 본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돼야 된다. 자, 1번 보세요. 가등기에 의한 오른쪽 페이지 305페이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권리자고 가등기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는 그 이전받은 자가 권리자다. 만약에 가등기를 했는데 뒤앞으로 가등기가 무엇이 됐어요? 이전이 되면 얘랑 둘이 가서 본등기를 하면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네,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할 때 소유자다.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될 것이며 얘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 볼게요. 그럼 이제 3번, 4번 보시면 이걸 지우고 A하고 B하고 둘이 가서 무엇을 해야 돼요? A와 B가 둘이 가서 본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A가 사망할 수도 있죠. 또 누가? B가 사망할 수도 있고 그 A가 사망하면 A-랑 누구랑? B랑 가서 본등기를 합니다. A의 상속인 A-랑 B랑 본등기를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B가 사망하면 A와 B-랑 둘이 가서 본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둘 다 사망하면 A-와 B-가 둘이 가서 본등기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즉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무엇하는구나?
아, 적용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적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요게 3번하고 몇 번이에요? 4번이다 이겁니다. 3번하고 4번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상속 등기를 이제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죠? 상속인에 의한 신청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5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B가 가등기를 하게 되면 뭐를 받는다 그랬어요?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를 B한테 준다 그랬죠. 그럼 이 A는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면,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취득하고 나면 등기필 정보를 이렇게 받겠죠. 이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필 정보는 B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가등기를 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 이 A가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것이냐. A 거를 제출해야 될까요? B 거를 제출할까요? A 것을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왜 A 것을 제출해야 되느냐?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의무자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 의무자가 A야 B예요? A잖아. 이거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제출하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6번입니다. 6번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등기는요, 전부 다 중요합니다. 뺄 게 없어요. 다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가등기 권리자가 몇 명이다? 수인이더라 이겁니다. 가등기 권리자가 수인일 때요,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지분만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본등기를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1인이 전원을 위한, 가등기 권리자 전원을 위한 본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의사를 무시하고요, 얘가 가서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요거 꼭 기억하실 거. 6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 권리 중 일부 지분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7번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는 경우 가등기권자 모두가, 그러니까 수일일 때는요, 전원이 등기를 같이 신청하거나, 전원이 등기를 하거나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를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1인이 전원을 위한 등기는 안 된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뭐가 나와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조치.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정답이 이쪽 부분에 있는 거죠. 자, 일단은 핵심은요,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을 했다? 본등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처분의 등기는, 중간 처분 등기는 이 본등기와 무엇할 수 없으면, 양립할 수 없다면 얘는 무슨 말소?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 양립할 수 있으면 후순위권자로 남아 있는 거고요. 양립할 수 없다면 직권말소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치 한번 볼게요. 교재 남아 있는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겁니다. 만약 침해하면 말소되는 거고요. 침해하지 않으면 살아남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1, 2, 3이 나오죠. 되게 중요합니다. 1, 2, 3. 그 부분 다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에 대한 거 설명할게요. 자, B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격려가 됐어요.
이 B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경료됐다. 얼마든지 부동산 무엇할 수 있어? C 앞으로 처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처분할 수 있다 이겁니다. 또한 무엇도 가능해요? 용익물권, 임차권도 가능하고 또한 저당권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가등기를 하고 나서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무엇을 했어요? 본등기를 딱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아까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도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등기에서 무엇을 했어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이렇게. 그 얘네들 다 어떻게 돼요? 다 양립할 수 없기, 얘를 다 침해하기 때문에 다 죽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 죽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규정.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바로 뭐냐면 이 가등기상의 권리를 무엇을 하는, 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라든지 뭐 가처분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살아남는다 이겁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경료됐다.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본등기를 했다. 직권말소할 수 없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요. 당의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된다.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했을 때 중간에 처분의 등기는 전부 말소한다. 그럼 마저 틀려. 전부 말소한다 그러면 X. 다 죽는다라고 제가 표현해놨지만 예외 규정이 있다 그러죠. 예외적으로 살아남는 게 있더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2번을 이렇게 보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가죠. 가능하죠. 예, 이전 가능하죠. 그래서 요 2번에 이렇게 쓸까요? 2번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이전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무엇하는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는 오케이다 이겁니다. 이때 얘가 비록 나중에 무엇을 하더라도 본등기를 하더라도 이 가처분 등기는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살아남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중간권은 다 죽는구나. 근데 뭐는 살아요? 요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살아남네.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B명의로 이번에는 전세권 설정에 가등기를 해놨어요. 전세권 설정에 가등기를 했고 그 이후에 C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용익물권, 임차권, 저당권이라고 하는 등기가 경료됐어요. 이때 얘가 이제 무엇을 한다? 전세권 설정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면은요. 얘하고는 어떻게 해요?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살고 용익물권, 임차권만 죽는다 이겁니다. 얘는 후순위로만 존재하면 되는 거고요. 이 전세권 등기에 후순위로 존재하면 되는 거고 얘는 전세권 끌어안으면 되고요. 양립할 수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이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순위번호 1번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에 가등기를 비로했습니다. 이 가등기 했다고 해서 얘가 전세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A가 설정자고요. 그럼 2번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 C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현재 전세권자 누가 되는 거야? C가 된다 이겁니다. 3번에서 뭐도 가능해요? 3번에서 저당권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이후에 얘가 뭐를 한 거야? 전세권 설정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했다 이겁니다.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등기를 허용하지 않죠. 따라서 얘는 죽는 거죠. 얘는 죽고 얘는 그냥 후순위로 남아만 있으면 돼요. 전세권 밑에 저당권자로 후순위로 남아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용인물권 임차권 설정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용인물권 임차권만 죽어요. 용인물권 임차권만 죽는다 이겁니다.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산다. 이게 핵심이고요.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번에는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C 앞으로 소유권이 무엇이 됐다? 이전이 됐어요. 또한 용인물권, 임차권,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가 됐습니다. 이때 얘가 이제 본등기, 저당권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합니다. 이때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살겠죠. 다 산다 이겁니다. 다 살기 때문에요. 직권말소 대상이 없다 이거죠. 올해 28회 때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 자, 1번의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B. 2번의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C. 가등기 붙어야죠. 3번의 저당권 설정 D. 얘가 본등기를 하더라도 얘네들은 그냥 어떻게 후순위로 남아 있으면 되는 거잖아. 양립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양립할 수 있으면 살고 양립할 수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이중의 등기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핵심인 거죠. 저당권은 이중의 등기가 저당권은 얼마든 얘는 배타성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모든 게 가능해요. 근데 용인물권하고 임차권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핵심이. 다 죽고 다 살고 그놈들만 죽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또 하나 좀 더 이제 더 나아가면은요. 얘가 가등기 당시 의무자죠. 얘는 전세권 등기라고 하는 본등기를 누구랑 할 것이냐. 가등기 당시에 의무자인 얘랑 해도 되고 C랑 해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얘도 본등기 누구랑 하면 돼요? A랑 해도 되고 C랑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근데 얘는 C랑 하면 안 돼요. 얘는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네들은 살기 때문에 본등기를 얘랑 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기출문제 보시면 5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지상권이죠. 5번에 여기 지상권 설정의 가등기에 기해서 그러고 나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졌어. 얘가 본등기를 하더라도 얘 죽어 살아. 전세권은 죽겠죠. 그러나 저당권은 직권말소 될 수 없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직권말소할 수 없다죠. 근데 문제 뭐라고 나왔어요? 직권말소할 수 있다라고 표현됐죠. 굉장히 난이도는 쉬운 문제예요. 나머지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3번 가등기 이전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요. 여기서 가등기기에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면 본등기를 하게 돼. 여기서 중요한 게 가등기 때 순위 몇 번? 2번. 본등기를 해도 순위는 몇 번이다? 2번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순위는 가등기 당시로 소급되지만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라는 거. 이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가등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지금 28회 문제도 잠깐 설명해 드렸었는데 15회 이후부터 28회까지 단 한 번도 가등기가 빠짐없이 나왔어요. 그 최소한도로 5, 6, 7, 14문제 이상이 출제됐다라는 거죠. 14문제 이상. 14문제 이상. 그래서 제가 지금 한 45분 정도에 대해서 가등기를 쭉 설명해 드렸는데 15회부터 28회까지 가등기 문제는 지금 제가 칠판에 쓴 이 정도 내용을 벗어나는 문제는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처음 들을 때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무조건 책만 읽지 마시고 모든 내용에 대해서 흐름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면서 또 문제를 풀면서 접근하시면 좀 더 공부가 좀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3절 308페이지에 가처분의 등께 나오는데 요 가처분의 등께는 나중에 좀 더 세부적인 강의에서 심화학습 때 설명해 드리는데 얘 가등기하고 가처분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등기 절차 자체가. 그래서 요 가등기 쪽을 잘 이해하시면은 후에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등기도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집합건물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주등기와 부기등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 4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